사람은 알게 되지. 나는 것을 누가 뭐래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리프팅, 모발 이식, 어버이날 선물, 꽃보다 시술이 효자였습니다. 네, 벼락치기 효도 잘 하셨습니까? 어버이날 선물로 인기 있는 게 현금이냐 아니면 건강식품이냐 안마기냐 손편지냐 늘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효도 미용 시술도 등장했습니다.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모발 이식, 눈밑 지방 재배치. 예. 업계에서 이제 마케팅 싸움들이 벌어지다 보면 유행이 이제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 어버이날에 쓸 준비가 돼 있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단가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5월에 이제 가족의 달이라서 가뜩이나 이제 좀 분산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될 텐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젊어 보이시면 좋죠. 예. 아무튼 이런 선물이 최근에 있다 예, 알려드렸고요. 비싸고 좋은 선물도 좋지만 역시 자주 연락드리는 거에 가성비 만족도가 가장 높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거 필수죠 사실은. 그거만큼 좋은 선물이 없고요. 자, 베텐의 그 효류나들, 예, 효놈들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사연 속 상황에 맞게 한계 없이 망상해보는 시간인데요. 파워 앤들을 위한 과몰입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 BTV 가입하는 법 106 일사천리로 가입부터 설치까지 공식 가입 채널이니까 혜택은 더 많이 6530 최대 30% 요금 할인까지 106 가입 문의 106 SK 브로드밴드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lay no, something.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면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창원문의 1644-6895. 엄마 놀러 가자 김현아 가야겠네. 여보, 맛집 어때? 김현아 가야겠네. 김현아 왔으니 쇼핑부터? 프리미엄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오직 김현아에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저 이찬원이 좋아하는 원할머니 보쌈 소개해드릴게요.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안녕하세요. 배우 한가인입니다. 과채 주스 똑똑하게 고르셨나요? 똑똑한 유니프 I love you 유니프. 일상을 건강하게 똑똑한 유니프 for you 유니프. 하루를 행복하게 한가인이 선택한 똑똑한 주스 유니프 주스. 오늘 하루도 굿럭. 비타오백 모델 임유나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설레는 도전 앞에서도 카페인 대신 비타민C로 긍정에너지 500%쯤 필요하니까 저 유나가 비타오백의 굿럭 에너지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나의 굿럭 에너지. 제조 판매원 광동제약.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신선하게 마백 프로 서울우유 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 프로의 A2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Monday, Tuesday, shop all day. Every day, beats in shop all day. Come together now, we're here to stay. Yeah.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의 드피아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석희님, 저는 어린 시절에 만화 캐로로를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은 AI 더빙이 유행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베디도 이용해보세요. 저는 아직은 약간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안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게 되겠죠. 네. 김성은님, 지난번에 FC 안양 경기장에서 뵀었는데요. 라디오도 하시고 진짜 바쁘게 지내시네요. 실물이 더 잘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실물파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런 문자가 오면 이제 채팅창은 굉장히 저를 맹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물음표들이 일단 쏟아지고요.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관중석에서 봐서 그런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잘못된 청취자다. 얼마 받은 거냐? 어디 조직이냐? 예, 아닙니다. 3221님, 성남 안말초등학교 2학년 장다미는 시간표에 베텐 적어놓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갔다가 집 도착했는데 베텐 들어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베텐을 시간표까지 적어놓고 듣고 있다고요? 이야,
이거 굉장히 고마운데 미안하고 뭔가 좀 잘하고 얘기하고 싶고 열정은 어쨌든 감사합니다. 소한님, 베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매년 부모님과 선물을 생략하고 살다 보니 기념일 느낌이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그래도 이젠 제가 18개월 딸의 어버이가 되었으니 몇 년 뒤 기대해봐도 되겠죠?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카네이션 정도겠죠? 자, 축하드립니다. 소한님. 뭔가 어버이날의 생일이면은 평생 그죠? 진짜 어버이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으셨겠네요. 0021님, 안녕하세요. 중1 청취자 연재입니다. 수행평가 망쳐버렸어요. 쌓인 스트레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머리가 어지럽네요. 중1 수행평가를 망쳤다. 앞으로 기회는 많습니다. 채팅창에 얘들아 좀 자라. 잘하고 라고 오고 있고요. 또 잘못된 어린이 청취자다. 중1일 정도면 뭐 유해방송이라기엔 좀 들을만하죠. 그래도 스트레스 쌓였을 때는 잠이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쌓였을 때 자는 버릇을 어렸을 때 들여놓으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딴 걸로 푸는 거, 뭐 먹는 걸로 풀거나 마시는 걸로 풀거나 어른 됐을 때 뭘 뭐 영화를 보면서 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면 안 풀리거든요. 자면서 푸는 분들 전 참 부럽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 입이 얼굴이 아니라 손에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밥 먹을 때 수저가 필요 없어서 더 빨리 많이 먹었겠죠. 만약에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 로봇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엔잡러들에게는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파워 앤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말하기 쉬운 달변가, 말하기가 제일 쉬운 달변가,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변가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 연휴가 아니었어요. 왜요? 일했어요? 연휴라는 감각을 만끽해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웹툰 작가들은 다음부터는 뭐 거의 연휴라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연휴 맞춰가지고 휴가 쓰고 여행 계획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되게 부럽죠. 가끔 이제 저도 뭐 아내랑 놀러 가긴 하지만 이번 연휴는 사실 거의 일했습니다. 돈독이 올랐네. 이 일복이 올랐네요. 일복. 일복이 돈독으로 바뀌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 반지의 제왕 스토리 캠프에서 하신 거. 네네네. 얼마 전 거죠? 얼마 전이죠.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되게 저도 좋아하는 콘텐츠기도 하고. 그렇죠. 그 게스트 분이 워낙 또 아주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스텔라장님. 그렇습니다. 또 반지의 제왕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뭐 신보가 나올 때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음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반지의 제왕 얘기만 계속하게 해달라. 편집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숨어있는 덕후들이 이 연예계에도 많아요. 제가 노리고 있어요. 이 자신의 어떤 그 덕질 얘기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신 셀럽분들이 찾아올 만한 맛집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홍보하기엔 너무 스몰 유튜브다라고 하시는 그건 맞아요. 좀 송구하더라고요. 좀 송구하더라. 홍보하러 나왔다기보다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런가 봐요. 제가 좀 송구하더라고요. 어버이날 효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뭐 연락드리고 부모님도 최근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쁘셔가지고 이사 비용은 제가 내드리고. 이사 비용을? 주말에 이제 초대해서 식사를. 넉넉한 남자예요. 저희는 3남매니까 이제 3분의 1씩 낸 거죠. 그래 함께 했을 때 강했다. n분의 1 했구나. 3남매 되게 든든합니다. 달러로 드립니까? 예? 달러로 드립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죠? 그래가지고 주말에 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아버지날,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나눠져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으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자식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베디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루틴이 어떻게 됩니까? 저요? 효도 루틴.
뭐 저는 뭔가 어떤 날 네. 그날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평소에. 평소에 잘하면 예, 그날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는 퀘스트가 2배가 됐기 때문에 평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없던 퀘스트가 퀘스트 창이 반짝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야죠. 평소에 잘해야죠 그쪽도. 어이구 힘들다. 그렇죠.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네. 자식들이 건강한 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자식까지는 그래요. 잘 먹고 사위는 건강한 것만으로는 잘 부족합니다. 자고. 사위는 그 이상을 해야 뭐 됩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평소에 잘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아, 뭐 하셨어요 그럼 사위로서 오늘? 저는 장인어른께서 특히 이제 집에 남자가 혼자세요. 예. 술을 좋아하시는데 네. 대작할 사람이 없다가 사위가 들어오니까 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술 상대. 그걸로 어버이날 굉장히- 술상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점수를 많이 땁니다. 오늘 안 했네요.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맞춰야죠. 그렇구나. 본인 좋아하는 거랑 맞으셔서 좋겠네요. 아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이죠. Father in law라 그러나요? 그렇죠. 맞죠. 알겠습니다. 왜 자꾸 영어 그냥 물어봐요.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얄라리 쇼님 면접을 앞둔 학생입니다. 기습 질문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말이 꼬이고 더듬는 게 고민입니다. 작가님처럼 임기응변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요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타고나는 방식으로 임기응변 순발력을 하시는 거는 뭐 훈련하기 너무 힘드니까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뭐요? 딱 듣자마자 말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때 대부분 당황해가지고 다급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만 피하면 돼요. 오히려 되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그냥 가져버리게 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해하고 임기응변도 필요 없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빠르게 답을 하고 이거보다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2, 3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스킬이네요, 그렇죠? 그 라디오가 몇 초가 3초. 3초요? 네. 3초 룰입니까 또 여기는? 네네네. 그건 힘들죠. 떨어진 걸 주워 먹는 룰이랑 방송 그 라디오 사고 시간 똑같다고 3초 룰. 근데 면접 때는 한 3초 좀 넘어가도 오히려 듣는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 심사숙고하는군, 신중하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갑자기 막 우다다다 하고 달변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믿음직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 잘하는 분들은 그런 묵음을 잘 써요. 가만히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그런 걸 잘 씁니다. Wait a minute.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근데 사실 뭐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질문에 내가 답을 하는 그 센스를 보는 건지 네네. 내용을 보는 건지 맞아요. 태도를 보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면접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면접관으로 많이 또 갔잖아요. 예. 교수였을 때 학생들이 긴장해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보다 말 못할 때가 많아요. 면접관이 앞에 한 5명 정도 지원자를 앉혀놓고 네네네. 질문했는데 잠시만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네. 다른 분한테 먼저 질문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에게 먼저 질문해 주세요는 좀 너무 같고요. 네네. 근데 그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근데 그 학생은 모든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래요? 네, 뽑혔습니다. 알겠습니다. 3121님 레이싱이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게임은 흥미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하셨나요? 슬램덩크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에 대한 마음을 만화로 다 풀어버려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운동을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운동을 그 초6 때 슬램덩크 때문에 눈 뜨면 바로 농구공을 들고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해 질 때까지 농구를 했거든요. 정우성이었네. 그렇죠. 예. 그랬다가 몸 그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운동선수 어린 운동선수들에게서 나는 마찰성 관절염이다. 넌 지금부터 운동하면 안 돼. 그러고 저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닥터 스톱이 걸린 겁니다. 저는 그때 육상부였고 뭐 운동도 엄청 좋아했죠. 근데 그 뒤로 제가 딱 막혔어요. 스토리 만화 그 스포츠 만화로 그 마음을 푼 거죠.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한 20년 농구 안 했으니까 뭐 닥터 스톱. 닥터 스톱 걸렸어. 닥터 스톱. 그러면 지금 농구를 가끔 뭐 해봅니까? 농구는 안 하고 탁구를 많이 하죠. 대신 나이 먹고 이제 다시 탁구를 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농구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여러모로. 탁구 같은 거는 이제 진짜 스핀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텝의 예술이고 약간 대화 같은. 야, 탁구는 진짜 잘 치는 분들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선수는 뭐 선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네. 일반인들 중에서 탁구 잘 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근데 탁구를 배워서 치는 사람은
탁구를 배우지 않고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군대에서 똑딱이 탁구를 잘했다, 진 적이 없다 그런 분들 홍진호 그님 아시죠? 예. 진호가 탁구를 잘 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혼쭐을 내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잘 친다. 진호 맞나? 핑퐁 외교했구나. 그렇죠. 핑퐁 외교.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진호가 아니었나? 지니어스 멤버였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소개해 주시죠. 이 코너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 사연 한번 가볼까요? 7853번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이런 향수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뿌리기만 하면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분은 이런 향수를 누구에게 쓰고 싶으신가요? 전 이재용 회장님이요.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 전형적 종결이 돼버리면 네, 할 말이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죠? 아 근데 뭐 그 돈 용돈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그 램프의 지니한테 소원 못 빌 거예요. 소원이 100개가 되게 소원을 빌고 싶어요. 뭐 그런 이런 거나 얘기죠. 아니면 뭐 저에게 뭐 한 100조 원을 주세요.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냥 엔딩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크를 할 수 없는 거. 근데 일단 이재용 회장님 앞에서 향수 냄새를 맡게 할 정도까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근접 경호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맞아, 그렇네요. 근처에 이재용의 회장님에게 냄새를 맡게 해달라고 근처에 갔다가 네네네. 피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만약에 이런 식의 향수가 있다. 근데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디는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가라 좀. 그렇죠. 이런 모기 타입이잖아요. 쫓아내듯이 근데 이젠 필요할 거예요. 모기향 피우듯이 저는 향수를 쓰고 근데 싶어요. 이젠 필요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 이제 장인 장모님 만나러 갈 때 한번 탁 뿌려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근데 중요하죠. 이런 향수는 광고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네. 페로몬 향수 뭐 이런 거. 근데 예.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 마치 사랑의 묘약처럼 광고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는- 뿌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네네네. 여자분들만. 근데 쳐다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 집 개 달리 산책을 시킬 때 예. 여름이 가까워지면 진드기를 쫓아내기 위한 뭐 오일을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향수처럼 쏘는 냄새가 나요. 약간 무슨 계피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강아지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네네네네. 오. 그 강아지들 원래 진드기 위험하니까 예, 이렇게 예. 발라준단 말이야 바르다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쫓아내는 용도의 향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디는? 근데 달리 본인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진 않겠죠. 후각이 민감한 게 강아지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진드기가 더 위험한데. 그러니까 뭐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강아지가.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뭐 배텐 회식이다 이럴 때 베디가 제일 피곤해하는 게 형 4차 가요, 같이 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4차는 무슨 4차? 2차도 안 가는. 그러니까 뭐 2차 가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쓱 꺼내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배텐 주기들이 차라리 후추 스프레이를 상대한테 뿌리면 되지. 그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는 뭐 무슨 범죄자 퇴치용이고. 근데 아까 전에 그 문자 보내신 분 계시잖아요. 예. 면접을 앞두고 있다.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놀러 가는 분들 네네. 보면은 분명히 그 리조트나 호텔에서 전략적으로 로비에서 나게 하는 향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없는 데는 되게 신기해요. 오히려 가보면 여기는 어. 왜 이 향이 없지?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잘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데야말로 좀 비싼 데야말로 향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인상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향이 맞아요, 좋으면. 맞아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미군 부대에서 생활할 때도 미군 부대의 그 사병들 배럭이라 그러죠. 데오도란트 향 아니요, 배럭의 건물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지만 주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슨 미군의 세제? 웅취 이런 게 있나? 세제 같은 거 있죠, 세제. 세제. 그러니까 호텔 냄새 같은 거, 복도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기억에 남기 때문에. 어허. 네. 백화점 1층이 화장품인 이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 근데 그 향은 네. 여자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네네. 남자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향이거든요. 그렇죠. 백화점 1층 딱 들어갔을 때 그 화장품 냄새들이 딱 나면 맞아요. 이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내가 오래 머물면 되게 피곤하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백화점 1층은 냄새로 치면 향기로 치면 거의 천하제일 무도회급이잖아요. 네.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맞아요. 그 강렬한 어필 너무 강한 어필들이 쏟아지는 향.
아니 베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배고플 때 스스로를 위해서 돼지불백향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인중에 살짝 발라놓고. 그게 뭐가 좋아요? 먹을 수가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열받죠. 야 먹는 거 좋아한다고 너무 내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나? 먹는 걸 좋아한다고 푸드코트 향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렇네. 거긴 그렇네. 너무 강렬하게 섞여 있거든요. 맞네요, 저는 맞네. 백화점 1층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무튼 면접을 앞둔 사람들에게 저는 권하고 싶네요. 옆에 있는 면접자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아 그러네. 나올 때들 명함 교환하고. 예. 어떻게 왜냐면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면접관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소개팅을 앞둔 사람들은 모두가 애용하지 않을까요? 소개팅 자리에서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선자가 이렇게 하나 챙겨주고. 무슨 향이 좋겠습니까? 향 중에선. 향 중에서요? 그냥 소개팅 그런. 때 쓴다. 그러니까 기능은 그대로인데 네네. 기능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겉보기 등급.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약간 배고파지는 향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소개팅 만나는데 인사하는데 양념갈비 향이 확 나는 거예요. 향으로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간장게장 오히려 향 이런 시간을 거. 확보할 수 있는 향, 시간을 늘릴 수 있는 2부에 뵙겠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 뚠뚠 해가 싸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주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퀵포털 이패스 코리아 페스티벌의 꽃 제17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5 카마시 워싱턴, 레이, 썬더캣, 제이콥 콜리어, 인코그니토, 레이니, 에픽하이, 크러쉬, 도영 정상급 아티스트 60팀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Monday, Tuesday, shop all day. Every day beats in shop all day. Come together now, we're here to stay. Oh, yeah.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여러분 일상의 작은 틈에 행복을 선사하는 SBS 틈만나면이 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좀 더 일찍 화요일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 SBS 틈만 나면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틈만 나면.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SBS 1등 인터넷 라디오는 고릴라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매출 광고계 가성비 갑.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SBS 생활 정보. 올해 1월엔 구렁이, 2월엔 흑두루미, 3월엔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모. 환경부가 작년 4월부터 매달 선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명단인데요. 그럼 1년 전 맨 처음 꼽혔던 이달의 야생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였습니다. 야행성인 하늘다람쥐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틀거나 딱따구리가 뚫어놓은 나무 구멍을 둥지로 쓴다고 하는데요. 4월쯤 새끼를 낳고 약 10주 동안 돌본 뒤 독립시킵니다. 어미가 먼저 나와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새끼들과 둥지를 나선다니까 모성애도 각별하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를 해보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연 또 가볼까요? 김영수님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근로자의 날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사장님의 날 이런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어린이날 말고도 어른의 날이 있다면요. 이 날은 무슨 행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땡땡의 날 이런 거. 예, 사장님의 날이면은 이제 사장님 좀 쉬고 직원들 편하게. 사장님들은 쉬라고 해도 못 쉬잖아요. 뭐 웹툰 작가들이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그 뭐 쉬라 그래도 쉬면은 독자들 매출 떨어지니까 이거 본인은 못 쉬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못 쉬죠. 차라리 사장님의 날이면은 직원들이 있는 예, 그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이 좀 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결국 직원들을 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의 날이 진짜 안 좋네요, 여러모로. 예. 근로자의 날에는 직원들이 쉬고 사장님의 날에는 사장님이 쏘고. 그렇죠. 자영업자들 봉투를 돌리는 또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자기 선물을 돌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땡땡의 날을 만약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또 어떤 날 같은 게 떠올라요? 나는 있어요. 뭐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취미의 날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취미의 날. 누구든 이 날은 취미를 뭐 하나 해야 돼. 업계에서 엄청 좋아하겠네. 저 온갖 마케팅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취미 시장을 열기 위해서. 근데 사장님의 날 들으니까 뭐 대리님의 날 이런 거 왜 없어져? 과장의 날. 과장의 날. 약간 그날은 무슨 뭐 마니또 같이. 사장 대우의 날. 아 사장진의 날. 부사장의 날. 근데 회사들은 돌아가면서 할 만하다. 그죠. 그렇죠. 그 회사에 직급들이 있다면, 네네. 예 그런 거 하고 뭐 직위에 따라서 그죠. 해도 되고. 팀장의 날. 그날은 이제 그 꽃가모자 쓰고 근무하는 거지. DJ의 날 어떻습니까? DJ의 날. 예, DJ 날이면 뭘 하면 될까요? 근데 그날 DJ 일단 하루 쉬어야겠죠. 근데 그날만 그날 외에 하신 DJ는 어떻게 해요? 예? 근데 뭐 말이 안 나오네. 뭐요? DJ 날 괜찮네요. DJ 날은 대타 DJ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국의 모든 라디오 DJ들이 네네네. 대타를 쓰는 거죠. 그날은. 그럼 뭐 개교기념 열차 하루 쉬고. 그럼 뭐 메인 작가의 날. 그것도 괜찮죠.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막내 작가의 작가의 날. 예. PD의 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날? 월요 게스트의 안 날.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날 같은 거 만들려 그러면은 저는 취미의 날에 떠오르긴 합니다만. 날은 뭐 있으면 나쁘진 않죠. 네네. 저희 같은 이제 매일 방송하는 사람들은 일단 스몰 토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오프닝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고. 근데 어린이의 날은 어른이 챙겨주잖아요. 근데 어른의 날은 누가 챙겨줘요? 어른의 날. 어른의 날은 왜냐면 챙겨주- 솔로들이 이제 있고 어린이가 없는 솔로들도 있고 네네. 어린이가 없는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들은 이제 나라에서 챙겨주는 거죠. 보통 그런 날을 그냥 생일이라 부르지 않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 아니 생일이랑 또 다르죠. 그래요? 그냥 어른의 날. 그러면 그냥 어린이들은 뭐 생일 없어가지고 어린이날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그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이게 이런 겁니다. 네네네 이런 겁니까? 어버이날은 네. 자식들에게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약간 수동적이란 말이죠. 근데 어른의 날을 딱 정해가지고 네네. 취미의 날이랑 좀 비슷하게 네네네. 남편들이 합법적으로 게임기를 살 수 있는 날인 거죠. 아내들도 나를 취미가 위한 셀프 선물을 할 수 있는 아내들도 날. 취미가 있을 수 있죠. 아내도 너도 사. 각자. 네, 너도 사. 너 뭐 살 거야? 그래서 평소에 각자 셀프 선물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법정 성인이다 예. 증명을 하면 봉투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각자 알아서 뭐 맛있는 걸 먹든 게임을 사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악기를 사든.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지갑 치팅데이 느낌.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던 사람도 요날은 쓰는 날, 소비의 날 이런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날 만드는 거 괜찮네. DJ의 날 빼고 다 괜찮은 아이디인 것 같아요. DJ 날 제일 별로예요. 제일 별로예요. 제일 별로야. 왜냐면 청취자들도 베테랑도 좋아할 걸요? 왜요? 올해는 DJ 날 누가 됐다 할까? 이런 식으로. 예. DJ의 날이 아니라 DJ 위크 어떻습니까? 주예요 주. 예, DJ를 일주일 휴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일주일 뭐 동안 쭉 이제 대타 DJ가 하는 대타 거죠. DJ 다 이렇게 뭐 오존, 뭐 이종범, 뭐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좋아하겠어요? 뭐 유희관 뭐 좋아하겠어요? 네네네. 다음요. 다음은 8613번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이 사라지지 않고 몸 밖에 잔상으로 붙어 있는다면 어떨까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24시간 동안 뭘 먹었는지 전부 볼 수 있겠죠? 내 몸에 너무 많은 음식이 붙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게 뭐 이렇게 섭취한 뒤의 모습이 아니라 섭취 전의 잔상이겠죠?
이모티콘처럼 이모티콘처럼? 내가 치킨을 먹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치킨을 먹은 게 인벤토리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치킨이 소화되는 중간에 그게 있으면 너무 꼴보기 싫을 거 안 아니에요. 돼. 그렇게 하면 짬이잖아요, 짬. 푸드파이터나 이렇게 직업적 먹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의 뭐 갑옷처럼 돼 있겠는데요? 그러네. 방송 찍은 날은 거의 얼굴 눈만 빼고 다 음식으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드파이터들은 인벤토리가 막 100m 밖에서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갑옷 입은 것처럼 둘둘 메고 다니겠네. 예. 뭐가 붙어 있으면 제일 이상할까요? 본인이 많이 먹잖아요. 쌈밥. 쌈만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쌈밥. 상추쌈이 100개가 주먹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약간 그 상추를 쌓아놓은 모양이 그렇죠. 무슨 마법구 같이 허공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닭발 100개 떠 있으면 야, 진짜 웃겠다. 그거 약간 좀 기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루 종일 팝콘만 먹었으면은 그 약간 알갱이가 장난 아니겠는데? 채팅창에 음식이 아닌 것이 떠 있으면 그거 위험할 거야. 이야, 이거 무섭다. 무섭다. 여기서 음식이 아닌 것이 떠 있다? 음식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식이 아닌 건 아니고 감량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이렇게 주스, 쉐이크 이런 액체, 반고형 이런 것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다 액체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릴러 되네. 저 액체가 인벤토리가 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예.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아이나 강아지들은 많은 게 떠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렇죠. 장르가 확 바뀌네요. 갑자기. 자, 다음요. 다음 사연은 아직 안 봤는데 잠깐만요. 정미연님께서 만약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밤부터 아침까지군요. 두 분이 살고 계신 곳 전체가 매일 정전이 된다면요. 두 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니 저도 뭐 어렸을 때 정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죠? 예? 왜죠? 그만큼 불안한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지대는 뭐 그냥 적당했는데 네네. 아파트였는데 그냥 단전 단수는 많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6시부터 8시까지면 계절에 따라서는 완전 밝을 때도 가능하잖아요. 완전 밝을 수도 있잖아요. 여름 이럴 때는. 이러면은 뭐 하지? 야, 이거 프라임 타임인데 게임을 일단 못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약간 퇴근하고 나서부터 못 씻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정전 가끔 겪으면 네네. 설레요? 설레는 건 아니고 네네. 이벤트다. 별로 안 불편한 게 네. 폰이 되니까. 요즘은. 근데 이거는 지금 폰도 안 된다는 설정 아니에요? 폰도 안 되는 거예요. 폰이 돼버리게 되면 이 사연의 전제가 터트린 겁니까? 그렇죠. 이 사연의 전제가 어그러집니다. 야구를 못 한다고 하신 분 있네요. 야구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1회 시간을 네네네. 플레이 시작 시간을 8시 반으로 해야겠네. 야구장만 불이 들어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야구장을 중심으로. 근데 폰이 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혹시 최근에 촛불 써본 적 있어요? 촛불이요? 네. 정말로 그 생일초 같은 거 말고 이 조명을 위한 초 있잖아요. 양초라는 거. 네네. 최근에 그런 초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사무실 정전이 돼가지고 막 뒤적뒤적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정전이 꽤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현대의 초의 어떤 광량이라는 건 굉장하구나. 방마다 한 두 개 해놓으니까 되게 밝은 거예요. 충분히 낮은 조명에서 책 보고 뭐 하고 하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가 진짜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게 나오나요? 그건 모르죠. 하면서? 그건 모르죠. 근데 이상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창문 닫아놓고 촛불 켜면 네네. 뭐 실내에 먼지가 좀 생긴다. 근데 확실히 그건 그 화학식으로 보면은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죠. 초가 그쵸. 일단 공기가 안 좋아질 건. 환기를 창문 시켜야 열면 바람 들어와서 촛불 꺼집니다. 살짝만 열면 되죠. 짜증나. 살짝만 열면 되죠. 뭐 활짝 열 필요 있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불멍하는 거. 네네네. 화로 같은 느낌? 네네네. 화로는 고기 구워 먹는 건가? 그렇죠. 화구. 네, 그렇죠. 화구. 기승전 갑자기 고기가 됐네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좋죠. 예. 개인용 화구 그런 거. 왜 벽난로를 서양 사람들이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그 심리적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따뜻하려고 했겠지만 네네. 벽난로를 그 따뜻한 어떤 그 난방 시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도 벽난로 쓰는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 가면 그게 확실히 좀 왜냐면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시청각도 그렇고 그 말을 들었어요. 이 난방용으로 생각하면은 벽난로는 최악이래요.
거의 뭐 효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했냐 그랬더니 그 벽난로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렇죠. 뜨개질하고. 아무튼 확실히 지금은 TV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네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대화는 단절되고 예. 초분절 사회가 뭔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저희 캠핑을 주로 다니는 입장에서 실제 나무를 태우고 실제 불을 근처에 놓고 있다는 거는 시청각, 촉각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아무튼 제 결론은 초가 있다면 갑자기 분위기 가쁜 교회 수련의 마지막 날 되는 거죠. 별거 아닌 말에 부모님을 눈치 보다.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울게 되고 괜히 그냥 속 깊은 얘기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오히려? 이거는 뭐 오히려 디톡스 될 것 같은데? 아 싫어요. 근데 매일 프라임 타임이에요. 아 완전히 그냥 톡식하게 살고 싶어요? 독성 가득하게 현대인이에요? 디지털을 쓰는 게 디톡스입니다. 현대인들은 디지털을 써야 디톡스. 아 그래 실제로 저는 그 작업실에 뭐지 TV로 그 벽난로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디톡스지 뭐. 그렇죠. 정혜라님 거. 정혜라님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사후 세계에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사후 세계에서도 지금처럼 학교도 다니고 시험을 쳐서 취업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두 분은 사후 세계에서는 어떤 직업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사후 세계 드라마인가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김혜자 선생님 나오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계관 혹시- 설정 자체가 다양한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후 세계? 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알려준다 그러면.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임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후 세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세계관 설정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종할 때 이제 서버 세팅 같이 체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팅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항상 궁금했어요. 사후 세계 이제 입장할 때 서버 입장할 때 몇 살에 어떤 상태로 가냐. 그럼 대부분 자기의 가장 좋았던 시절의 피지컬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뭐 노인 외모도 없을 거고 애기 외모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그치. 돌아가시는 시기가 다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자와 형제의 모험. 사자왕 형제의 모험. 아, 사자왕. 사자와 형제는 아니고. 아, 네네네. 예, 사자와 사자왕. 형제면은 그거는 나니아 연대기잖아요. 그렇죠. 사자왕 형제인데 약간 무슨 죽으면 사후 세계가 낭기열라라는 곳이 있고. 낭기열라? 예. 낭기열라. 낭기열라라고. 이게 아마 북유럽 쪽에서 쓴 거니까 네. 표현이 낭기열라였고. 네네네. 거기서 또 죽으면 낭길리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낭길리마는 아는데 들어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후 세계 설정이 칸칸이 돼 있더라고요. 아 서버가 하나씩 이렇게 서버 메인 서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낭기열라 갔을 때는 되게 세팅이 좋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약간 두 개의 계곡 사이에 뭔가 선악이 나눠져 있고. 예, 거기서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되고. 서로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되고 거기서도? 용 있고 막 뱀 있고. 그럼 판타지네요 그냥. 판타지죠. 죽으면 판타지 서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죽으면은 낭길리마는 무협인가요? 그럴 때는 뭐 더 옛날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예. 재밌겠다. 그 사후 세계 1, 2, 3, 4가 다 이렇게 작는 거야. 판타지 다음은 무협 다음은 로판 다음은 현대 판타지. 재밌겠는데? 그러다가 돌아오면 이제 현대물. 어떤 설정으로 가고 싶어요? 만약에 간다. 내가 좀 봤던 세계관들 중에 고른다면. 전 무협이죠. 무협으로? 네. 그러면 막 오늘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바로 썰릴 수도 있는 거네요. 아, 무협 그렇지 않아요. 무협이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오히려 판타지가 조금 더 무섭죠. 그렇지 않나요? 무협 나는 무협에 가가지고 그 무협에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협에서 거기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 어디죠? 점소이가 있는 그 밥 먹는데 거기만 안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 휘파람 감객. 베디는요? 저요? 저는 사후세계 서버. 약간 그 옛날 어드벤처 게임들 중에 죽지 않는 설정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설정이 예, 불사의 설정. 네. 예.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돌멩이 되는 게임 아세요? 그건 몰라요. 그런 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섬의 비밀. 아 그런 거. 뭐 이런 것처럼 어. 뭘 해도 죽질 않아요. 그냥 해법을 결국 찾아내서 가면 되고. 뭐 킹스 퀘스트 이런 거. 킹스 퀘스트는 죽죠. 그 루카스 게 이제 안 죽죠. 그쪽으로. 예, 불사의 게임들이죠.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무협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판타지나 헌터물요, 헌터물. 아니면 그거 어떻습니까? 네. 아라레
닥터 슬럼프. 닥터 슬럼프 세계관. 어. 평화롭지 않나요? 거기는 진짜 능력자들도 많고. 아 그런 귀엽고 예쁘고. 그런 식으로 치면 난 보노보노 좋은데요. 보노보노. 사후 세계 갔더니 보노보노 세계관이에요. 또 물에 떠가지고 그냥 조개나 까먹고 하염없이 떠가지고 있는 거죠. 약간 노잼일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은 좋은데. 그럼 알아래. 보는 사람의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보노보노 자체면 별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내가 가면 재미없나? 거기도 너부리 같은 친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멍이면 불을 보고 싶고 이제 불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닥터 슬럼프도 워낙 어질어질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익사이팅한데 뭔가 안 좋은 일은 잘 안 벌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가끔 있다 보면 갑자기 지구가 반으로 뿌개져요. 그런 거 있지. 아라레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지구가 반으로 지구가 뿌개집니다. 둘이 돼서 좋다. 뭐가 좋아?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드래곤볼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이제 맨날 마관 광살포에 맞아가지고 몸 뚫리고.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 도시 단위로 사라지잖아요. 네. 위험한 곳이죠. 자, 정혜라님께 죄송하네요. 이런 사연에 이런 토크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뭐 하루 이틀입니까? 본인이 받아들여야죠. 네. 그리고 5542번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친구가 물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발견자이자 구조가 가능한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두 분은 이럴 때 못 본 척 슬쩍 가시겠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조건이라도 걸어서 구조하시겠어요? 야, 아니 제일 미워하는데 친구라 부르는 거예요? 제일 미워해도 친구 중에 제일 미운 놈. 그거는 혹은 그 학교를 같이 다녔을 뿐인데 네네. 미운 놈이죠. 같은 반 친구. 솔직히 5542번님 제가 사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면 무슨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 정도 미운 거면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수위와 유속이 얼마나 돼요? 네? 내가 구하는 걸 조금 미적지근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위험할 정도일까요? 당장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구해야겠죠. 그렇죠. 구하겠지. 근데 이제 약간 고생하고 있어. 안 구해주면 얘가 좀 힘들 것 같아. 뭐 그 정도? 저는 이제 수영 인명구조까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코가 높아졌어요. 원수여도. 갑자기 코가 높아졌어요. 네, 원수여도 구조한다. 네. 예. 그 베디가 본인이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한 소재가 나왔을 때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있어요. 눈이 더 작아져. 눈이 더 작아. 본인은 대신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방법 중에 과격한 방법이 있고 기절시켜서 안전한 방법이 있죠. 기절시켜가지고 끌고 무조건 나가는 기절시켜야죠. 호피 세게 나게 기절시켜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 잡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네 목숨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받아들여라. 근데 수영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그 입가가 싹 들어가고 눈이 싹 본인은 인중을 그냥 빡. 근데 어떻게 구조할 때 어떻게 기절시켜요? 예? 기절시킬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사실 뭐 기절시킨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편하죠. 왜냐면 축 늘어져 있어야 구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구조의 용이성을 위해서 기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간 상해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 뒤로 돌아가서 구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전문가. 앞으로 가면 내가 머리카락 잡히거든요. 그게 막 정신 없으니까. 그렇죠. 뒤로 돌아가서 그 스네이크 초크인가요? 그잖아요, 왜? 리어 네이키드 초크인가요? 그거를 해서 끄고 오면은 일석이조 아니에요? 일단 넥슬라이스 몇 번 해보고. 그러니까. 기절 안 해? 기절 안 해. 그래가지고 좀 세게 꽉 조여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그 복수랑 구조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귀까지 대고 소리 얘기해 주는 거죠. 슬램덩크에서 철이가 그 서태웅 그 뒷 헤드락 해가지고 기절시킨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귀까지 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 구조되는 거야. 야 독하다 독해. 이래도 기절 안 하네. 그 약간 이렇게 좀 물 좀 먹어도 이게 좀 대충 하고 이렇게. 그러지. 시장할까봐. 근데 당연히 구조는 해야죠. 네. 광고 듣겠습니다. 네. 나랑드와 싸이가 만났다. 그래서 우린 아주 시원시원한 사이다. 내랑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사이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지금 사. 너랑 나랑 사. 복서는 나랑 사이다. 요즘엔 나랑드 사이다 제로. 자담 맵소이킥 치킨이 어떤 맛이냐면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가 그다음에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누워있는 막 그런 킥이 있다는 거지. 흑마늘 소이 소스에 강렬한 킥을 만끽하라. 자담 맵소이킥 치킨. 킥셀립 쿨쿨 킥셀립 킥셀립 잘 자요 킥셀립. 택배 왔다.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킥셀립.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번에 파리바게뜨에서 밥 못지않게 든든하고 맛있는 건강빵 파란 라벨을 만들었어요. 건강빵이 이렇게나 맛있다고? 역시 파란 라벨. 매일 먹어도 좋겠다.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 파란 라벨. 파리바게뜨.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어우, 퇴근 안 했어? 네, 일이 좀. 쉬어가면서 해. 뭐 하나 토스 해줄까? 네? 설마 업무 토스요? L아르기닌과 페타인으로 간을 위하는 한 포 헤파토스. 부장님, 이거 약국에 있죠? 액상으로 빠르게 간을 위하는 한 포 헤파토스 시럽. 조화제약. Monday, Tuesday, shop all day. Every day, beats in shop all day. Come together now, we're here to stay. Yeah.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침대 위엔 누잠 바닥에도 누잠 시원하게 누잠 쿨에어 누잠 토퍼 매트리스 이불 베개 모두 쿨하게 시원한 잠 누잠 쿨 에어.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파워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질건강은 프리미엄 진료 생긴 엘레나 기능성을 인정받은 엘레나 나를 위해 언제나 엘레나 질과장 더블 케어 엘레나 마이 펄스 엘레나. 유한영행 엘레나는 덴마크산 원료로 만든 이탈리아 제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배성재 혜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 예인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비비지랩에서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 화장품, 건강해지는 마법 이노푸드에서 마야 레몬 착즙 석달분, 급발진 잡는 진에대서 한문철 블랙박스,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간 살살 녹는다라고 하시면 그러게요. 녹습니다. 금방 갑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죠. 몰입했다는 거죠. 예, 트랜스 상태. 맞습니다. 매주 저희는 이렇게 상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9시 40분에 지혜 예인 편의점 언박싱이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종무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8일 목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GD 태양 굿보이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